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버드나면 나승훈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 그래도 부일여성대학 또 어머님들 또 이런 분들은 나에게 쓰셔서 무슨 주제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화병이란 주제.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 화병 없는 사람 어디 있겠노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그 이야기 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면 되나요? 앞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볼까요? 실은 화병이라는 강의로 하게 되는 게 또 어머님들한테 강의해보면 제일 호응이 많은 게 이게 화병. 어려운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늘 그렇지만 이게 잘못 다스리면 크게 문제도 일으키고 병도 일으키니 거기에 대한 것들. 그런 강의들도 제가 자주 하고요. 이래 방송들도 잘 나갑니다. 그런 주제로. 그리고 또 화병이 있으면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것도 있지만 갱년기 되면 홍조도 있고 또 불면증도 있고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강의도 자주 합니다. 이건 제 라디오 방송하는 거고요. 제가 또 책도 내고 여기 보면 어저께 방송 나갔습니다. 방송.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재방송이 있네요. 한번. 자꾸 이제 나이 드니까 똑같이 먹어도 잘 살 안 빠지는 분 또는 운동해도 진짜 와 이래 살이 안 빠지는 이런 분들 보면 도움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화병입니다. 화병. 오늘은 요 화병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게 가슴에 못 박힌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실은 이름은 다양합니다. 화병 이렇게 하지만 그게 우울증이 되면 다른 병명을 하면 우울증이고요. 명절 때 가서 시댁 식구들하고 트러블 나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명절 증후군이고, 화병 나가 지를 죽이면 그게 자살이고, 때리면 가정폭력이고, 이런 게입니다, 실은. 자, 볼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자, 보게. 화가 난다. 화딱질이 난다. 속에 천불 난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흔히 듣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는 그냥 애교입니다, 애교. 늘 우리 막장 드라마 보면 맨날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분해 죽겠다. 아무나 한번 걸려봐라. 한번. 다 죽이고 싶다. 너 죽고 나 죽자. 이 정도로 쌓여갖고 화가 되면 이거 처리 잘못하면 문제 됩니다. 잘못하면 9시 뉴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홧김에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홧김에 물건 던졌다. 홧김에 알을 때렸다. 또는 열받아 있는데 위에 두드리고 이래갖고 층간소음 올라가서 성질내고 이웃끼리 싸웠다. 이런 이야기 흔히 듣습니다. 맞바람 폈다. 이런 것도 있고. 심한 음한 남은 살을 끓는다든지 펑크 내고 이런 것도 됩니까? 실은 우리나라 국보 제일호가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숭례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2008년에 보면 어떤 아버님이 토지 보상금 받았는데 짝다기가 홧김에가 불 확 질러 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조선 건국할 때 이성계가 그 당시로 18만 명, 지금 18만 명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60만 명, 70만 명 인원이 3년 동안 매달려 만든 거거든요. 그거 한번 불질러가 끝나쁜 거지. 그 6.25 때도 불 안 타고 임진왜란 때도 견디는데 홧김에 또 어떤 사람은 홧김에 여직원을 때려가 죽이기도 하고 홧김에 아버지 목도 쫄라가 죽이기도 하고 이게 또 부산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거는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 있는 우리나라 학생이 유학 가갖고 여자친구하고 싸웠는데 홧김에 총 들고 가갖고 32명이나 죽었습니다. 예. 이거 알죠, 이거. 실은 이거 잘못 건드리면 문제 됩니다. 자, 이게 보존의 플레이가 잠깐만요. 모자를 쓴 남성이 한 손에 강목을 들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옆을 지나치는 듯 하더니 갑자기 강목을 휘두릅니다. 이 남성은 쓰러져 꼼짝을 못하는 할머니를 수차례 더 폭행합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길 가던 20대 여성에게도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얼굴을 맞은 이 여성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이거 그 동네 메가마켓 앞에 벌어진 일입니다. 작년에 뭐 있다마는 걸 그냥 홧김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뭐 처음 보는 할머니인데 가서 때리쁘고 이 여자분은 그냥 전화 받고 가다가 맞아갖고 쓰러져가지고 예. 근데 이런 일이 자피가 물어보면 그냥 홧김에 예. 열흘 전에 그 전북에 그 있죠 그 유흥주점에 그 술값 시비 걸려갖고 불질러갖고 33명이나 죽고 화상 안 입었습니까? 술값 시비 때문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 그러면 뭐 큰 돈이냐? 10만 원, 10만 원. 그것도 일방에 홧김에 질러놓으니까 불 내면서 지도 불 붙어갖고 막 화상 입어갖고 난리가 나고. 예. 그 실은 이 참어린자 이 세 개면 우리 옛말에 살인을 면한다 안 합니까? 이 홧김에 잘못하면 뭐 직원도 때리 죽이고 뭐 나머지 뭐 불도 지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병 도대체 이게 뭐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좋을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제3공화국, 뭐 제5공화국 이거 넘어갔고 소위 말하는 화병공화국입니다. 화병공화국. 예. 왜냐하면 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여성들 뭐 스트레스 많은 건 당연한데 실은 요새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남자도 화병이 진짜 많아요. 특히 IMF 이후로 진짜 많거든요. 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부 다 먹보 대학생들 술 먹고 놀아도 졸업하면 우리 친구들 다 뭐다 회사 들어가고 또 결혼하고 뭐 10년 일하면 집 사고 이런 건데 요새는 그게 안 됩니다. 요새는 저희 한의원도 보면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가 오는 젊은 청춘 남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마음이 편하냐? 그 부모님도 속끓입니다. 그래서 실은 요새는 회사 그만두는 남자 40%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든요. 안 맞아갖고. 뭐 여성들은 당연히 많죠. 뭐 말 안 듣는 남편, 뭐 아가 속썩이가 이런 거 많죠. 특히 뭐 요새는 진짜 증가하는 게 어른들의 스트레스입니다. 어른들의 스트레스. 요새 막 며느리도 그렇고 뭐 아들도 그렇고 다 맞벌이 하니까 어른들이 뭐다 주중에 손자 봐주고 토요일 돼서 봐주면 잠시 침 맞으러 이런 할머니들 되게 많습니다.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몸도 아프지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이런 분도 많습니다. 근데 또 막 무관심하고 자녀들이 일하면 막 더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특히 뭐 이런 것도 많아요. 뭐 명절 때 쏙 내만 빼놓고 해외여행 가본다든지. 요새 진짜 제가 많이 느끼는 이 할머니들 합병증이 뭐냐면 명절 때 며느리가 안 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집도 있네 이리 싶었더만 그게 아니고 진짜 많습니다. 어디 해외여행 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안 갑니다. 아들만 데리고 오든지 아들만 오고 이러면 진짜 서로 불편한데 뭐 그만두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진짜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요즘 애들 합병 있지 애들 합병. 어른들이 애들이 무슨 합병 있나 하는데 진짜 많습니다. 뭐 요새 보면 왕따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뭐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옛날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아가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조금 뭐 모자라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아가 뭐 몸에 장애가 있거나 모자라고 이러면 막 더 놀리고 더 따돌림하고 이렇습니다. 특히 애 때는 안 민감합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애들이 틱이라는 병이 있는데 아십니까? 이렇게 애들이 얼굴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애들 화병입니다. 막 학교 바뀌는데 짝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오기도 하고 엄마가 막 자꾸 핸드폰 한다고 뺏어 갖고 있으면 애가 막 스트레스 받아 틱이 온다니까요. 예, 틱이 이렇게 얼굴을 막 움직이거나 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온통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예, 뭐 합병공화국이죠, 합병공화국. 그래서 이 합병은 실은 우리 합병이 준 말 아닙니까? 이야기 왜 되냐면 울자가 이게 오래됐다, 울체됐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한 번 받는다고 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게 울합병이라는 게 울자가 뭐다? 억울하다, 울체됐다, 쌓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불타오른다, 폭발한다. 그러니까 열받아 갖고 있는 것이 한 번이 아니고 오래오래 쌓여가지고 내가 다 몸의 변화로 처음에 스트레스 한 번 받지만 이게 뭐 10년, 20년 넘어가면 두근두근 훔친 건 너무나 불안하기도 하고 막 눈도 충혈되고 뭐 조금 긴장해도 막 뭐다 얼굴 붉어지고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게 화나는 일이나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이 뭐다
오래 기간 쌓여갖고 몸의 증상으로 드러나요. 몸의 증상. 몸과 마음이 하나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2년, 3년 그때 못 풀어줘갖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하고 화병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화가 나는 거하고 화병하고는 뭐다? 제일 큰 차이가 오래 쌓이가 된 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 뭐 좀 성질이 이상한 남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술 먹고 오면 막 뭐 던지쁘고 짜들고 또 막 자기는 성질 내고. 근데 그 사람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여야 되는데 화를 내보면 자기는 화가 풀리는 건데 그 듣고 받아주고 참는 부위는 뭐다? 화병 되는 겁니다. 화병. 예. 그러니까 뭐다? 술 먹고 성질 낸 사람은 밤에 까먹고 잤는데 그 분하고 이런 그 분들은 쌓이게 되면 뭐다? 소화도 안 되고 어제 신랑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면 몸의 증상. 오래되면 뭐 두통이다, 어지러움이다, 어깨가 막 굳는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화가 한번 이렇게 내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뭐다? 참고 오래 쌓이가 되는 병 화병입니다. 이거 재밌는데 해볼까요? 화병은 이제 알아보려면 요걸 하면 좋습니다. 사과는 영어로 하면 애플. 아, 예. 대단합니다. 예. 우유는 밀크. 그런데 군만두 영어로 하면 뭡니까? 서비스. 야, 수준 되게 높습니다. 이 부일여성대학이. 예.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김치가 영어로 뭡니까? 김치입니다. 왜? 외국에 이거 없었다 아닙니까? 없으니까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우리 김치가 그대로 김치. 예. 근데 아줌마는 역시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외국에는 이렇게 뭐 마담 이런 말도 있지만 그 느낌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막 아주 뭐 이렇게 수줍고 막 이런 여성들도 막 결혼하고 나면 막 막 우리 식구 챙긴다고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막 이래 변하는 그런 이미지 가지고 이제 그 외국 사전에 보면 아줌마는 영어로도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예. 근데 화병 이게 영어로도 화병이라는 거죠. 그냥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뭐 외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나 이거죠. 이게 화병이라는 게 영어로도 화병이란 말은 그 나라에는 없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외국 사람들 스트레스 받을 낀데 와 화병이 없노. 저희 형이 내나 부산대학교 의대 나영진 교수를 교수입니다. 교수. 교환 교수 오래 있어갖고 제가 물어봤죠. 형이 외국 사람들은 뭐 화병이란 말 없는데 가든 와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화병이란 말이 없는데 스트레스 안 받아 그렇습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아니죠. 있단 얘기죠. 근데 왜 서양 사람들은 없고 우리는 있느냐? 문화 차이. 남편이 바람을 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어떻게 된다? 참는다. 예, 문화적으로 참아라 이렇게 돼 있지만 또 하나 뭐다? 주변 사람들도 아이고 일시적으로 그렇대 기다리면 다 돌아온대 이래 막 말리고 참고 이랍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 바로 이혼, 바로 단절. 프랑스 사람 단절. 중국 사람 단절. 예를 들면 시험만 이상하다. 한국 사람 뭐다? 참는다. 그러나 미국 사람 어떻게 한다? 시험만 이상해도 안 봅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 단절. 중국 사람 단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 사람들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쌓이갖고 내 몸에 병을 일으키만큼은 견디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안 고쳐지거나 지속되면 뭐다? 단절한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형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환자 중에 남편이 군인인데 부인이 면회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뭐 조금 난 게 아니고 엉망진창. 근데 뭐다? 이혼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내 면회 오다 다쳐갖고 그러면 아무리 치료비가 많이 들고 이래도 우리 생각에 식물인간데도 데리고 살 것 같은데 야 치료비 많이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나 아가 문제 생겨갔다 그러면 뭐다? 이혼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문화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그래서 실은 그런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뭐다? 참아서 내 몸에 문제 일으키는 화병은 없단 말이죠. 실은. 자, 그래서 왜 외국인은 한국 사람 화병이 있느냐? 일단 우리 유교 문화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화가 있으면 좀 참아야 화난다고 화내는 건 좀 미숙한 인간, 좀 지성질대로한 인간, 좀 그런 식으로 보는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 커피도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외국말이지 않습니까? 외래어. 또 뭐다? 치킨, 러브 이런 말 잘 안 쓰시죠?
스트레스. 어떤 단어 제일 많이 쓸 것 같습니까? 보나 마나, 스트레스. 뭐, 아가 조금 공부만 안 해도 스트레스 쌓인다. 저희 부인은 뭐 수도꼭지 뭐 물만 제대로 안 넣어도, 스트레스, 뭐 이럽니다. 예. 이게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대표적인 질환이 화병입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한 번 온다 되는 게 아니고, 오래 쌓여서 되는 병이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원인이 뭐냐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원인은 뭐고, 이래 되면 갈등입니다, 갈등. 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갈등이란 말이, 원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등은, 갈은 뭐냐면, 칙, 갈근할 때, 갈등. 술 먹으면 먹는 거, 직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갱년기 여성들도, 그 이야기 할 때 칡나무, 칡뿌리, 등은 우리 등나무 있잖아요. 뭐, 가구도 만들고 하는, 지금 딱 그 등나무 꽃 피고 하는 5월철 지났네. 갈등이란 말 자체가 칡나무하고 등나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스트레스 원인이고, 이 재밌는 게 칡나무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 덩쿨이 감아가 올라갑니다. 근데 등나무는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덩쿨이 많이 있는데 나팔꽃 이런 거 보면 그건 반시계 방향. 근데 이런 등나무 이런 거는 뭐다?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따로따로 살면 문제 없습니다. 한 놈 감고 살면 되는데 야들이 뭐다? 둘이 같이 살면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하나는 등나무, 하나는 뭐다? 칡나무, 이게 같이 사는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는 날 때부터 한 왼쪽 방향으로 도는 놈인데 만나갖고 한 나무에 오른쪽 도는 놈을 사니까 하나가 굵어지면 밑에 놈이 쫄리게 돼 있어요. 칡나무가 영양 많이 빨아먹고 굵어지면 등나무가 죽습니다. 근데 등나무가 막 크가 굵어지면 칡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란 말은 그러니까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달라갖고 생기는 겁니다. 달라갖고 생기는 병. 예를 들면 이 중간 나무가 한 집에 그 아들이라 할게. 그럼 뭐다? 시엄마 성질하고 며느리하고 다른데 한쪽이 성질이 덜해지면 한쪽도 뭐다?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또 며느리가 더 세면 시엄마 받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나? 가도 쫄리 죽습니다. 예. 그 실은 다르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르다고 다 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끼리 살면서 다르니까 충돌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걸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했을 때 문제란 거죠. 자, 부부싸움을 두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 케이스. 자, 이게 뭐냐면 부부싸움 하는 건데 마누라는 칼 들고 있고 남편은 쇳덩어리 들고 있습니다. 쇳덩어리. 예. 둘이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니고 중국 사람. 예. 말리도 난리가 납니다. 이런 부부싸움 있지 않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어떻게? 서로 배려하거나 예의 없이 이래 되면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싸움도 있습니다. 칼로 물베기. 이게 뭔 것 같습니까? 가면, 가면 같은 게 좋은데 이게 도시락이면 도시락. 여기 쌀알. 이거 오양맛살 위에 걸로 빨갛게 이래가지고, 화났다 이거죠, 내가. 이것도 도시락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출근해갖고 정신대 열어보면 이거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싸웠겠죠, 그날 밤에. 싸웠겠지만 여보 나 화났어. 이거 만들려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밥 안 싸주고 말지. 그렇군요. 그 실은 아까처럼 살인나는 부부싸움도 있고 칼로 물베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다? 좀 다르지만 이해하고 애정이 있으면 쟤를 또 넘어가는 기고, 애정이 없으면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하고도 자식하고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육고기만 좋아한다. 근데 또 채주의자 부인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그러면 오늘은 묵자, 아니면 둘이 같이 물만 묵자 이러면 되는데 고집하면 문제 된다는 거죠. 인간이니 고기 안 먹으면 병 드는 거 아나 모르나 이래 갖고는 이야기 안 된다는 거죠. 또 많습니다. 안 씻는 남편. 근데 또 깨끔 뜨는 부인들 있지 않습니까? 부인들이 안 씻고 침대 올라오면 싫어하는데 꼭 개기는 남편도 있어요. 또 보면. 근데 이런 게 쌓이면
문제됩니다. 예. 그러니까 갈등은 물론 스트레스 원인이 됐는데 이해 없는 갈등이 문제입니다. 그게 스트레스 되는 기고 이 스트레스가 이거 한 번, 두 번 풀지 못하고 쌓이면 이게 화병이 되는 기죠. 갈등 있다고 다 스트레스 되고 화병되는 게 아니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결국 뭐다? 풀리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죠. 네. 화병이란 스트레스가 오래 기간 쌓여갖고 몸 증상 드러나는 거. 요 술병 들고 있는 요게 사진이 아니고 조각입니다, 조각. 제가 어디 전시회 갔는데 아까 그 가슴에 못 박힌 거 있죠. 그 같은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 이제 스트레스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런 환자들 많습니다. 제 환자인데 사업하다가 그 여자분인데 망했어요. 망했어. 근데 망하는 과정이 그냥 망했겠습니까? 아는 사람 돈들 막 다 끌어당겨 갖고 결국 못 갚아주고 나뒹굴어졌는데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녔는데 전화마도 빚쟁이 전화인가 똑똑 두드려도 이게 형사가 찾아나 그 불안한 세월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진짜 인생이 재밌는 게 빚청산 하려고 막 이것저것 다 팔고 있는데 팔아도 안 팔리는 돌산 있죠, 돌산. 돌산도 쓸모가 없으니까 안 팔리는데 이게 17년인가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멘트 재료가 되는 그런 밑에 돌 있는 산인 거라. 이거 완전히 재벌됐죠. 예, 지금 아이파크 사시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말로는 달러빚에 따따블로 해서 다 이자까지 다 갚아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도 전화하면 두근두근. 똑똑 두드리면 놀랜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그 미안한 거 몇 배로 갚았다 해도 이미 옛날에 사건도 없어지고 다 은혜 갚아준 것 같아도 이 옛날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그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실은.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세월이 지나면 원인은 없어져도 그 몸의 증상이 안 없어집니다. 이분은 남편이 도끼로 머리 찍어갖고, 예, 제가 침 놀라서 깜짝 놀란 거죠. 예, 이 어머니 뭐 때문에 하냐면, 매일 밤마다 하루에 10번, 20번을 매일 쫓겨다니는 꿈을 꾼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니까 옛날에 그 술몸은 뭐 와가 깨어가 이야기하고 물건 짜들고 가는 아버님 있잖아요. 옛날에 촌집이니까 하면 나이 많거든요. 촌집이니까 그래 집에 있으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 소리 나면 자다가도 깜짝 놀래 애들 챙겨갖고 그 뒤에 쌀이물로 나가서 산에 집 뒤 산에 있잖아요. 그 숨어 있을 때 잠이 와 죽겠는데 깨어가 오면 막 남편이 때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에 이슬 맞고 자는 그 고통이 왜냐하면 뭐다 영감 죽은 지 벌써 십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꿈에 쫓겨다닌다는 거래. 사건은 지나갔는데 이 형님들 그 제가 어느 날 진료하는데 대기실이 너무 시끄러운 거래. 그래서 보니까 손녀가 한 20살 대학생쯤 된 손녀가 할매 머리에 이게 얼음을 얹어. 근데 할매가 막 대기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들리게 할아버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진이니까 더 아이고 그 모르는 사람 많은 대기실 와 그래 할아버지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분해서 그렇다 분해서 뭐가 그래 분합니까? 그러니까 19시 갔는데 첫 3일은 안 맞았고 3일 이후부터는 매일 맞았대. 매일. 부부하고 마누라는 뭐 3일에 한 번씩 패야 뭐 부드러워진다 이런 이상한 남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옛날 분이니까 친정에도 한 번도 이야기 안 하고 어떨 때는 한 번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한 달 동안 꼼짝 못했대요. 그래서 그 똥술 아시면 똥술 내 사람들 타박 심하면 대나무를 그 똥간에 박아가 그 물 생기면 그거 먹고 일었었다 하시대. 근데 이 어머니가 최근에 폭발한 거라 해. 왜냐하면 며느리 있는 데서 맞은 거예요. 이 아버님이 교묘하게 몇십 년 동안 남이 있으면 절대 손도 안 대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아버님도 술 먹으니까 며느리 있는 데서 어머니 때린 거라.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참았지만 우리 며느리 4년만 있으면 환갑인데 내가 며느리 앞에 맞아 되겠네. 내가 폭발했던 거라. 아무나 보면 막 멀게 갖고. 예,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러면 그 젊을 때 좀 그래 맞고 이러면 좀 이혼해보지 와 같이 살았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영감이 몸이 약해갖고 서로 못 넘기고 죽을 거라 했는데 서로는 개뿔지 84시다 84 되는 안 죽더란 거죠 안 죽더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게 이게 파블로스의 개 이런 건데 조건 반사한 게 있습니다. 이 러시아 과학자인데 뭐냐면 이 개를 이렇게 매다 놓고 맨날 먹이 줄 때 딸랑딸랑 이렇게 종을 치면 야 종 치면 밥 먹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개가 침이 질질 나옵니다. 그 이제 그거를 계속 하면 나중에는 음식 안 갖다 주고 종만 딸랑딸랑 해도 야가 반사적으로 침이 질질 나옵니다. 네. 이건 이제 파블로스의 개 조건 반사 이런 실험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인은 없어져도 그게 뭐다 고차가 되면 비슷한 조건만 돼도 뭐다 그 화병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꼴통 남편이 처음부터 뭐 바람 피고 뭐 돈 안 벌고 이런 남편 비슷할게. 근데 이게 거듭되면 잘 참다가 이제 뭐다 갱년기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 호르몬 부족시고 이란다면 그죠? 그건 뭐다 못 견딥니다. 냄비에 물이 많으면 불 좀 떼도 천천히 끓는데 냄비에 물이 부족해지면 불 떼면 금방 뽀글뽀글 끓는다 아닙니까? 옛날에 어머니들도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막 속썩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잘 참고 하는데 갱년기 넘어가면 뭐 내 몸도 귀찮은데 조금만 가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영감 옛날에 바람 피고 막 이럴 때 내 잘 참았는데 요새 막 이름만 불러도 꽉 주시고 싶다 이런 하면 옵니다. 어떻게? 신경이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스 한 번 받는다고 폭발 안 합니다. 밑에 화약이라든가 휘발유 깔려 있으면 던진 거 별거아닌데 불 확 난다 아닙니까? 쌓여갖고 계기가 돼서 오는 거죠. 뭐 명절 증후군 뭐 명절 때 하루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래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낙타가 짐 막 지고 막 한참 걸어 나오면 지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물병 그 하나 별거 아닌데 막 푹 쓰러지가 막 라딩고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물 한 병 올려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짐으로 너무 오랫동안 피로 쌓인 게 문제란 거죠. 그래서 화병이 생겼다. 지금 그런 스트레스 받이 없다 싶어도 옛날에 많이 받은 분들은 나이 들면 생깁니다. 그래서 화병의 원인은 일단 내부적인 원인, 외부적인 원인 두 가지로 보는데 말이 어렵지 쉽습니다. 내부적인 원인 뭐다? 원래 그런 사람.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예민한 사람. 저는 스트레스 조금 받아도 와저래 날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 받아요, 스트레스를. 근데 요거 말고 외부적인 원인, 내 말고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아까 같은 그런 케이스 되면 화병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 이게 스트레스인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래 스트레스를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남들은 요 파란 거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강도 8로 받으면 자기는 8까지만 스트레스가 올라가는데 민감한 사람들은 8 받으면 자기는 13, 14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식당 가도 냄새 잘 맡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원래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아가씨가 오면 저는 무조건 뭐다? 직업 배우자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암만 신랑이 좋아도 조금만 예매기면 못 견딥니다, 몸이. 네. 남편이 바람 펴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만 이상해도 아이고 예 하고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두 친구가 왔는데 둘 다 신랑이 바람 폈다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못 견뎌요. 막. 근데 옆에 분은 퉁퉁한데 퉁퉁한 성격 좋잖아요. 그죠? 뭐라 하냐면 이건 안 돼요. 왜? 네 평생 번 돈 내 다 써주마 이거네. 예. 그 바람 펴놓으니까 피아노를 자기 잘 안 치네요. 피아노 4천만 대 샀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거라 이발 신랑이 지은 죄가 있어갖고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성격 좋은 사람도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겨우 문제 생깁니다. 처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흥분했다가 돌아올 텐데 나중에는 뭐다? 올라가가 계속 뭐다?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은 자극하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스트레스가 와야 막 몸에 문제 생기지만 나중에는 뭐다? 조금만 받아도 금방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병의 원인은 이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복잡하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빅3 1등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남편이지 남편. 남의 편 남편. 근데 남편의 성격차 남편하고 또는 외도 또 폭력 음주 이런 게 문제인데요. 단연코 압도적인 건 제가 보기에는 남편의 외도입니다. 외도. 예, 제가 환자분들 보면 남편이 주식회가 3억 4억 깨무도 분하죠. 뭐 분하죠. 화나죠. 그렇지만 그 좀 지나면 좀 진정이 되는데 바람 핀 거는 용서 안 되고 이야기해보면 20년 전 30년 것도 뭐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은 제일 1등이 남편. 그 중에서도 뭐 폭력도 외도 이런 게 크고요. 두 번째가 시댁 갈등. 시어른, 시동생, 시댁 친척, 시시시. 네, 시시시. 예. 우리 엄마 괜찮은데 그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실은. 예. 3등이 생활고입니다, 생활고. 그래서 가난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귀하게 살다 갑자기 어려워져 갖고 힘들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점점 늘어납니다. 그 86년 통계에 보면 2등이 시댁 갈등인데 요새는 시댁가 문제 있으면 잘 안 보고 이러니까 오히려 뭐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받는 사람들 퍼센트가 더 올라가요. 4등이 뭐냐면 아들 문제. 예, 아이들. 예, 아들 뭐 사고, 뭐 사건 사고 이런 거죠. 근데
실은 엄청 순위가 높은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어른들은 자꾸 십장가가고 내한테 무관심해 그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실은 생각보다는 뭐 내하고 피가 섞인 내 새끼라 그런지 자식이 일으키는 문제는 좀 잘 참는데 문제는 남편. 실은 시댁도 뭐 경제적인 것도 이 남편한테 딸린 문제라 실은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 말이. 예. 자, 근데 왜 합병이 여자는 많으냐? 이 우리나라가 이거 남성 특유의 한국 특유의 남성 유주의 문화지 않습니까? 남호선호 서상 이런 거. 네. 남호선호 서상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실은 사위나 예를 들면 아들이 바람핀 거하고 딸이나 며느리 바람핀 거 생각해 보시면 금방 합니다. 그 뭐 우리 뭐 아들이 바람핀 때라 뭐다 달래고 아이고 뭐 그거 뭐 잠시 그렇지 뭐 남자 다 그렇다 뭐 이래 달래 그러지만 딸이 바람폈다 생각해 보이소. 이게 정신 있나 없나? 며느리 바람폈다 생각하십시오. 끝장납니다. 끝장나. 예. 내 새끼인데 아들 딸 한번 생각해 보이소. 아들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바람폈다. 며느리 바람폈다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집살이. 버거리 3년, 기머거리 3년 이게 장난 아닙니다. 실은 여성들은 또 뭐다? 풀 데도 없잖아요. 풀 데도 없고. 근데 육아, 가사, 자녀 교육 모두가 다 여자들 뭐 옛날에 뭐다 신랑이 돈 벌어주면 아 키우는 것도 뭐 돈 운영하는 것도 이러니까 아가 뭐 사고를 쳐도 도대체 아 간수를 어떻게 하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시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의 특유의 남자 위주 문화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이제 풀 기회가 없죠. 뭐 남자들은 실은 술도 먹고 놀러도 가고 뭐 여러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좀 그렇지 뭐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럴지 몰라도 옛날뿐만 해도 이거 풀 기회가 뭐 없잖아요. 기껏해야 뭐 엄마들 모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아까 가고 또 화병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 신랑이 바람피고 뭐 사고치도 잘 견디는데 생리 가면서 많이 생겨요. 네. 근데 왜 많냐면 이전에 이 화병이라는 게 검사로 잘 안 나와요. 뭐 소화도 안 되고 아프고 뭐 이래 가보면 내과 가보면 이상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깨병이든지. 깨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 아니면 뭐다? 원인을 못 밝혀내든지. 근데 나는 속도 안 좋고 두근두근하고 잠도 못 자는데 병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러면 깨병이 아니고 아직 검사로 먹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걸 다 알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그래야 그냥 그 지나다 큰 병이 되는 겁니다. 실은 초기에 잘 조치하면 되는데 또 이런 거 있으면 자기 탓도 많이 합니다. 뭐 아이고 뭐 내가 뭘 잘못해가 그런가.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키우는 거죠 병을. 그리고 중년 이후에 약간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뭐다? 스트레스 받아서 회복하는 힘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뭐다? 갱년기를 하게 되면 뭐 열두고 잠 못 자고 하는 게 호르몬이 부족해도 갱년기 증상이 없는 사람이 한 25% 되거든요. 한 75% 여성들은 깔려 있는 데다가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화병이 그러면 검사로 잘 안 나오니까 어떤 증상이 있으면 화병이 있다 알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억울하고 분한 감정. 그러니까 실은 뭔가 억울하고 자꾸 짜증나고 화나는 게 있으면 뭐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한 번에 거듭이 되면 얼굴이 자꾸 붉어지거나 열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라왔다가 또 깔아앉았다, 한 번 올라왔다 또 깔아앉았다면 그렇게 큰 스트레스 아니라도 자꾸 붉어지거나 열이 자꾸 올라오죠. 목욕탕 갔다 와도 눈이 충혈된다든지 자꾸 입 마르면 역시 위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다? 또 이런 거 많습니다. 뭐가 이렇게 답답하니 아픈 건 아닌데 뭐가 뭐 이렇게 가슴이 뭐다? 뭐가 덩어리 있는 것 같다든지 목에 뭐가 이렇게 찝찝하다든지 이런 분들 이것도 화병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열 잡고 올라가면 뭐다? 여기 굳을 거 아닙니까? 그죠? 노동 많이 하는 분도 아닌데 목이 굳는다, 어깨 굳는다, 만져주면 시원하다, 아이고 만져보면 돌띠네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다? 스트레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다? 훔친 물건도 없는데 두근두근하거나 불안하면 뭐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 있으면 불안한 건 당연하지만 아니면 이것 중에 한 4개 정도 이상이면 약간 화병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머니도 한번 보이소. 이게 3개, 4개 넘어가면 내가 화병이 좀 있다 볼 수 있어요. 한 3개 이상 있다 생각되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뒤에 분들 좀 있다 그렇죠. 예, 예. 앞에 안 나오고 뒤에 앉았네. 예. 그러면 화병 있다고 다 병원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 도움 받을 정도는 어느 정도 기준하냐면 답답하고 막 하루 종일 짜증나고 이런 게 2, 3주 이상 안 가라앉으면 좀 문제 있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갱년기가 몇 년 지났는데도 열이 훅 떴다가 좀 몇 분 있다 가라앉고 이런 게 한두 번 있으면 이것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다? 놀란 일이라든지 훔친 거라든지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두근두근해서 또 없어지고 이런 게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화병이 좀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답답한 걸로 끝이 안 나고 아프다는 사람 옵니다. 네, 진짜 옵니다. 그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실은 요거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불면증 있잖아요. 불면증. 뭐 과로하거나 리듬 깨져가 하루 이틀 있는 건 괜찮은데 불면증이 한 달 이상 가면 한번 뭐다? 이게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수면 이 신경에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닌가 좀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2개, 3개 넘어가면 아 화병이 좀 쌓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면 이제 검사법은 잘 없지만 화병을 주로 다루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진단하냐면 실은 진단 기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진단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서를 붙여갖고 심장이 뛰는 거나 신경계를 보고 검사하는 기계가 이미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압통 측정기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면담하고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확실한 게 뭐다? 4번째 적외선 체열 진단기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진단기라는 건데 머리나 이런 데 붙여놓고 심장이 뛰는 걸 갖고 분석하는 기계들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양방에도 있고 한방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번째 아까 체열 진단기 중요한 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지만 몸의 열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요 찍으면 뭐 여자분, 남자분 막 이렇게 나오는데 화병 있는 분들을 보면 얼굴도 붉지만 저 가슴 쪽에 보면 벌건 거 있죠. 화병이 좀 있습니다. 이분은 보면 남이 봐도 막 남자들 막 스트레스 많이 오고 이런 분들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은 보면 발이 엄청 차갑게 보여요. 위로 열이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면 손발의 온도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는 시원하고 아래 좀 다시야 이게 순환이 잘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심장하고 머리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쪽은 열이 올라가니까 뭐다? 눈충혈, 얼굴 붉어지고 어깨 굽고 두근두근 생기지만 손발 온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다? 소화 잘 안 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프냐고 왜? 혈액이보다 올라가고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리나 이런 데 안 좋은 사람 그가 염증이 있건 벌겋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실은 감정에 따라 체온이 다 변합니다. 뭐 분했을 때, 슬플 때 몸에 뭐다? 무서워 보여서 막 덜덜 떨게 돼 있는 건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보면 분노하면 위로 막 쏠려요. 우울할 때 기운 다 떨어지잖아요. 체온도 떨어져요. 춥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은 찍어보면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붉은기가 많이 나오는 분들도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색깔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 가슴 부위가 이렇게 붉은 분들도 치료를 해서 좀 좋아지면 훨씬 붉은색이 적어졌죠. 예. 이래 되면 뭐다? 살만하다 이랍니다. 아유, 요새는 막 이런 물로도 짱이 좀 덜 납니다. 이러면 넘어갑니다. 자, 예. 그럼 이제 혼자서 집에서 진단하는 방법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뭐냐면 전중혈이라 해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젖꼭지 사이에 빨간 점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코하고 배꼽을 이은 중앙선하고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 예. 예. 여기 눌러보면 아픈 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할매들 답답하면 두드려 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눌러갖고 악 소리가 나는 분들은 내가 뭐다 좀 쌓여서 심장이 부담을 받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보면 뭐 이게 TV 같은 거 보면 딱 화병 자가지를 딱 누르면 막 악 소리 냅니다. 그러면 뭐다? 예, 화가 좀 났다, 이게 좀 화병 있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뭐다? 혈을 보는 겁니다, 혈을. 요거는 제 원장님 혈을 제가 찍어 놓은 건데요. 다양한 혈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면 혈을 해가지고 요 밑에가 혈관이 깨끗한 사람 있죠. 이 정상인데 이렇게 뭐다? 막 밑에 잔혈관 벌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다? 스트레스 좀 있는 겁니다. 자꾸 열이 올라가면 혈액을 수송하기 위해서 관이 굵어지고 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좀 오랜 기간 스트레스 받아가 심장 열이 많이 올랐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다? 깨끗한 분도 있다니까요. 이런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하면은 뭐다? 내가 문제가 좀 있다 보고 이렇게 옅으면 뭐다? 좀 괜찮다고 보고. 예, 옆에 분들 봐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하면 뭐다? 네 화병 있나? 이래 한번 물어보셔야죠. 예.
그래서 실은 여기도 한번 눌러보고 혀 밑도 보고 이래서 뭐다 스트레스 받는 사건도 많고 혀도 진하고 또 아까 뭐다 그 뭐 이렇게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훔친 물건도 없는데 두근두근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화병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주변에 보면 예 그러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일 때 이렇게 편안한데 병원 와서 찍어보니까 뭐다 혀도 진하고 증상도 있고 이런 기계로 검사했을 때 결과도 나온다면 아 화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오래 지속이 되면 자꾸 열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두통이라든가 어지러움이라든가 또는 뭐다 목이 뻣뻣하다 어깨 안 좋다 또는 두근두근 뭐 불안하다 아니면 잠도 못 잔다 짜증 문도가 일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 실은 뭐다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에 막 원형 탈모는 생기기도 하고 학생들은 뭐다 열이 올라오면 10대 지났는데 30대인데 막 염증이 생겨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흔히 위로 올라간 열은 잘 파악을 하시지만 아래쪽이 차가워져서 오는 병들은 예, 좀 못 느끼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손발 싸그리집니다. 아랫배가 차가워지죠. 그래서 그 회사 가서 대학생들 졸업해서 취직했는데 상사님이 자꾸 괴롭히고 이러면 생리 왔다 갔다 한다든지 소화 안 된다든지 몇 달 생리 쉰다 다 그런 겁니다. 낯선 곳에 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다? 변보로 자꾸 간다. 그 과민성 대장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뭐다? 스트레스 받은 몸에 장애 온도 떨어져서 민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애기 안 생깁니다, 여자들이. 애기들은.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는 직전 그만두고 애기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화병이 오래되면 여러 병이 일으키지만 제일 겁나는 병은 중풍. 근데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여성들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오는 병 중에 대표적인 게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갑상선은 자기 체력보다 과로하거나 자기 체력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일을 많이 하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있는 어머니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때 과로했는지 아니면 자기 체력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이고 그때 우리 엄마 병간호하면서 잠 못 자고 과로하면서 막 그랬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갑상선이 화병이 있으면 한 3배? 당연히 심장 많이 쓰니까 심장병, 협심증, 부정맥 그런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피부병도 30-40% 증가합니다. 그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두드러기 나거나 가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생식기 쪽에 가렵거나 뭐 나는 사람들 중에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부신이라는 게 이제 고갈이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열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쭉 끓으면 손자국 나는 사람들 그렇게 많죠. 자, 그 뭐 암자살률 이거는 뭐다? 5배로 5배. 예, 예, 제일 겁나죠. 예.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실은 화병이라는 게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병이라는 게 이상한 남편 만나고 이상한 시험만 만나가지고 어렵게 사는 걸 몇십 년 한 게 침 몇 번, 뭐 약 한두 제 이걸로 낫지 않습니다. 호흡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호흡이 위로 올라가고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스트레스에 좋은 호흡법을 할 때는 복식호흡을 하는 이야기 많이 듣는데 생각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볼게요. 어머니 손을 하나를 여기 가슴에 한번 얹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 손을 아랫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숨을 쉬어보면 아랫배로 쉰다고 생각하면 쉬어볼게요.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면 복식호흡을 한다 생각하지만 실은 요 위에 손이 하나도 안 흔들려요. 그게 복식호흡입니다. 어머니들 해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들은 신경이 뭐다? 심장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해보면 배도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가 움직여요. 그래서 진짜 내가 신경 스트레스를 푸는 이완하는 복식호흡을 하는 거는 손하고 배를 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아랫배만 아랫배로 올라가고 내려가 여기 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학자들 통계를 보면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정도 얼마 안 걸리잖아요. 2번만 해도 스트레스로 민감한 신경이 20% 정도 이완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게 있을 때 그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노래 부르기. 노래를 어머니 길게 부를 때 자동적으로 복식호흡이 돼요. 이게 호흡은 내질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노래 교실을 가건 어울려 노래방을 가건 좋은데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거 내가 마치 내 얘기 같아서 좀 부르면 좀 감정이 이렇게 좀 뭐다 풀릴 것 같은 노래를 하는 게 좋죠. 기분 우울한데 신나 이거 되겠습니까?
예, 실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본능적 지압법이 말이 어렵지. 사람이라는 게 아프면 자기 아픈 데를 자꾸 만지거나 주무르잖아요. 그죠? 실은 자꾸 답답하거나 아프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가슴을 만지거나 두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은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원격 지압법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 부위가 아니더라도 좀 효율적인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날 두드리기, 합곡 지압 이렇게 놨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요 손날이 있죠. 여기 지문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요 끝나는 점이 있죠. 이쪽도 지문이 끝나는 점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겹쳐갖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좀 내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 아이고 남편, 시엄마 이래갖고 한 5분 정도 두드려 봅니다. 예, 행수 뭐 하여튼 이렇게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 뭐다? 그러고 이걸 눌러보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방적으로 경락이 심장 관련 경락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심장에 열을 또 내려주는 경락인데 이걸 두 번을 이렇게 치면 생각외로. 그래서 드라마 보시거나 TV 볼 때도 계속 진짜 본능적으로 해보면 그 심장 열이 내려가는 걸 검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실은 제일 뭐 간단한 게 지압법 중에 머리를 두드리는 겁니다. 여기 우리 보통 백회라는 어려운 말도 있지만 숨구멍, 예, 우리 뚜껑 열자 뚜껑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귀를 접고 쭉 이렇게 양쪽 귀 이런 점하고 코 이런 점 보면 한 이쯤 됩니다. 이쯤에 뭐 손을 두드려도 되고 피를 내는 분도 있고 한데 집에서는 그 어머니 이렇게 솔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빛 중에 이렇게 끄적끄적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두드려주면 생각으로 많이 좀 좋아져요. 요 보면 요 머리에 침을 꽂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이세돌. 어머님들 알겠다. 이창호. 예. 이창호 구단. 우리 병원의 부원장들이 27, 8, 9인데 이창호를 몰라요. 어머니 세대들은 뭐 우리 바둑의 신이는데 이세돌은 알죠. 뭐 알파고하고 요번에 뭐 예. 그 뒤로는 뭐다 인간이 이거 이긴 사람이 없어서 아마 한경기 이겼는데 뭐 저기 인공지능한테 바둑 이긴 유일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죠? 왼쪽에 있는 분은 어머니 잘 모르겠지만 요즘 바둑에 제일 유명한 아가씨입니다. 근데 실은 바둑 뜰 때 뭐다 막 머리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열 많이 쓰니까 뭐다 이거 실제 중국 이런 데 할 때 대구 갈 때 이렇게 꽂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실은 그게 뭐다 열을 내려주고 머리에 올라간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근데 개인이 좀 하긴 어려우니까 물론 살기 같은 거 집에서 피 내는 분도 있는데 도움 됩니다. 그런데 두드려주는 것만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뭐 숨구멍, 정수리 이런 자리인데 봤을 때 뭐냐 귀 있죠, 귀. 양쪽 귀 넘어가는 선하고 코하고 머리 넘어가는 선 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뭐 뻔한 이야기죠. 아까 어깨 목이 붓는다 했잖아요, 그죠? 뭐 어려운 말로는 뭐 어깨에 통증 유발하는 무슨 TP 뭐 이런 의학적 용어도 있는데 그 지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어머니들 모르니까 만져갖고 계속 풀어줘도 좋고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수건 같은 거 물에 적시가 돌리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올려놓고 왜냐면 핫팩 같은 거 올려놔도 피부만 뜨뜻해지지 안으로는 부드러워지지 않는데 수분이 열을 먹고 안에 들어가면 이게 몰랑몰랑해지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워도 전자레인지 적셔갖고 물 적셔갖고 돌리면 뜨거워지면 올려놨다가 만지든지 아니면 어머니 그 병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음수목한 병 아니면 뭐다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계속 만져주면 빨리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테니스공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 풀어주고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은 머리에 열이 오르고 밑에가 식어 있으면 반신욕해라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그게 오래 가 있으면 머리 열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실은 뭐다 머리는 시원하고 몸에 따시면 좋으니까 근데 가서 하면 좋지만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격을 하면 좋은데 테크닉은 뭐냐면 어머니 물 떠와서 하는 건 좋은데 탕에 가서 하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물 떠와가지고 티 부으면서 하면 좋은데 핵심은 소금을 타주는 거예요. 자꾸 이쪽 열이 올라가면 이쪽 혈관이 확장되면서 문제가 많은데 다리 쪽 혈액이 내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뜨겁게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제일 싼 우리 천일염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반주먹 풀면 삼투압으로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혈액이 다리로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밤에 보면 잘 때 쥐가 나는 어머니들 있잖아요. 자꾸 저리고 이런 어머니들은 잘 때 뉴스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물을 한번 떠와서 뭐다
소금 타고 하면은 좀 따뜻하다 식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버리고 또 한 번 해주고 이러면 실은 도움 많이 됩니다. 아까 왜 이 황제 반진욕이라 했냐면 옛날에는 어머니 밑에 따시고 머리 시원하면 좋아서 얼음 물고 했거든요. 얼음. 근데 그게 옛날 얼음이 귀하기 때문에 뭐 석빙고 있는 얼음 쓰려면 왕이나 되었으니까 옛날 왕이나 황제들만 얼굴에 뭐다 얼음 같은 거 놓고 몸을 데우고 하는 이런 것도 했었는데 요새는 뭐 얼음이 그렇게 귀한 건 아니니까 차갑게 한 수건을 얼라놨다 덮고 밑에는 데우고 이러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수다. 이 뭐 말은 어려운데 이 빨래터 아닙니까? 빨래터. 빨래터인데 그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은 새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미리 있는 분들하고 가장 빨리 친해지는 법이 뭐냐? 네? 맞습니다. 윗사람 욕하기 급속도로 친해진다 그럽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울기가 많은데 어떻게 스트레스 풀었겠어요? 빨래터에 가면 이 집 엄마 저 집 엄마 모인다 아닙니까? 아마 막 떠듭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갖고 속 썩었겠네. 누가 자기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도 울기가 좀 풀리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찜질방, 뭐 수영장,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또 옛날 어머니들 이거 빨래터 가면 막 시에 막 때린다 아닙니까? 막. 아이고 우리 신랑이 그러니까 실은 옛날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 빨래터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드라마, 좋은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하는 드라마 갖고 그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감정을 풀어내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공감하는 수다들 그러니까 대화하고 수다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대화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 이거 뭐 회의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수다는 그거 알고 뭐 아무 이야기 하는 거지. 아무 이야기 하고 막 이런 거. 근데 거리가 내가 받는 스트레스 거리 아니고 객관적.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적게 모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막 그때 신경 막 쓰는데 음식 먹고 닭 체한다. 아이고, 그때 싫어하는 사람은 밥 먹다 체한다.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머리가 심장 올라가 있는데 음식 위장으로 들어오면 다 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은 그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할매도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띠 메고 아이고 건드리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 억지로 먹이면 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오히려 그 액체 음식 그냥 당만 좀 공급하는 건 괜찮은데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뭐다? 손해가 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실은 운동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트레스 처리법이죠. 근데 운동 잘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 40, 50분에서 좀 지겨울 텐데 어머니 지금 앉은 채로 이거 해볼게요. 엄지발가락을 자꾸 꼼지락꼼지락 해보십시오. 그냥 어디 가서 뭐 TV 보거나 남하고 이야기하거나 또 지겨운 이야기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있기 싫은 자리 있을 때도 엄지발가락 꼼지락거려 보면 스트레스 좀 풀립니다. 이게 우리 한방에서 간격락인데 생각해보세요. 수업 듣기 싫다. 발가락 꼼지락거려 보면 기분이 괜찮아요. 실은 작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움직여도 그럴진데 큰 거 움직이고 우리 인간이 가만히 있도록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 제가 하는 이야기 지겨우면 어떻게 한다?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햇빛 쬐기. 요새 뭐 비타민 D 부족하니까 실은 뭐 어떻게 해라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실은 약도 사 먹고 하는데 실은 주사는 그나마 흡수율 높은데 비타민 D 영양제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실은 햇빛을 직접 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처럼 이런 날씨도 웃기는 게 햇빛이 강해도 창문을 한번 거쳐가 오는 햇빛을 받는 거는 몸에서 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진다 그래요. 근데 밖에 지금 흐리잖아요. 비 오잖아요. 햇빛 별로 없잖아요. 근데도 뭐다? 야외 노출대가 있으면 그거는 뭐다? 합성이 돼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침에 햇빛 있고 라면 큰 운동 아니라도 햇빛 받고 설렁설렁 걷는 것만 해도 몸에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로토닌 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합성된다니까 그래 한번 해보이소. 자, 그 다음에 잠자기인데 왜냐면 실은 생리가 가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충해주는 1등이 뭐냐면 수면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보통 우리 병원에 가면 여성 호르몬을 주면 증상이 덜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생기면 이상한 조직이 잘 자라요. 우리가 말라깽이인 소녀들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뭐다? 가슴 커지고 엉덩이 커지고 막 이래 되잖아요. 근데 폐경될 때는 안 좋은 세포들 많이 생겨 있는데 그때 여성 호르몬 넣어주면 그것도 자랍니다. 그게 뭐 말 그대로 종양암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 다른 호르몬이 늘어나면 좋은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다?
운동할 때 나오는 몸의 성장 호르몬. 그래서 실은 나이가 들수록 잘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자는 거냐. 여기 1127 공복 수면 해놨는데 뭐냐면 11시에서 2시를 꼭 포함해서 7시간 자라는 뜻입니다. 예, 1127을 사수하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애기들이 어머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 나온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때 애들이 자면 키 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눈을 뜨고 아들 TV 보고 안 자면 성장 호르몬이 8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자야 키 크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냐면 할머니들 우리 손자 키 커야 되니까 10시 되면 자라 애가 재우는데 9시에 간식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9시에 간식을 먹고 10시에 자면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옵니다. 왜? 소화한다고 깊은 수면에 렘 수면에 못 들어가요. 그럼 소화가 끝난 1시나 2시 돼갖고 이제 장이 비게 되면 나오는데 그때는 벌써 많이 나오는 시간이 지나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기들을 키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10시에 재우면 한 6시나 먹이고 그 뒤로는 안 먹여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공부한다 힘들었지? 밤 11시에 간식 먹였다? 할매가 공부 조지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아들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머니들도 나옵니다. 우리 나와서 뭐 한다? 키 크는 게 아니고 피부 재생, 혈관 재생 뭐 이런 거 하는 게 성장 호르몬. 그래서 애 때는 그걸 성장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른이 되면 뭐다? 회춘 호르몬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실은 공복에 잠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복이냐면 밥은 한 제대로 한 그릇 먹으면 한 4, 5시간, 고기는 한 6시간 됩니다. 그래서 12시 자는 어머니들이라면 한 7시쯤 되고 뒤에는 뭐다? 액티로 된 거는 한 50분만에 소화되거든요. 뭐 과일이라든지 액티로 된 거는 조금 먹어도 되는데 나머지는 뭐다? 좀 일찍 먹어요. 그러니까 군인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군인들 뭐다? 10시 되면 재우고 밥은 한 5, 6시 먹인다 아닙니까? 그게 제일 싫은 뭐다?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제일 그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어머니 무조건 뭐다? 조금 걸어주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그리고 어머니들 회춘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려 그러면 운동도 어떻게 하냐면 산보를 어머니들은 오래 한다고 해서 운동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이미 어머니들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20분을 걸어도 한 5분은 천천히 걷고 2, 3분은 빨리 걷고 또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줘야 몸이 뭐다? 심박수가 좀 빨라졌다 천천히 했다면 성장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도 똑같은 속도로 실내 자전거 타는 게 아니고 한 3, 4분은 천천히 타다가 1, 2분은 빨리 타다가 천천히 타다가 빨리 타다가 그럼 내리기 이전에 뭐다? 전력 질주 한번 해주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뭐 자기 객관한데 이게 뭐냐면, 말은 뭐 어렵습니다. 뭐, 자기를 관하라, 뭐, 와칭이 하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 일을 남처럼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실은 TV에서 있잖아요. 뭐, A가 B를 괴롭히는 거, 시엄마가 맨날 괴롭히는 거, 아이고, 저 와주라 싶어도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왜? 남 일이니까. 근데 우리 시엄마가 내 괴롭히면 못 견뎌요. 그럼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느냐? 훈련을 원래 시킵니다.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일본 선수하고 라이벌끼리 경기를 하면 훈련을 몸으로도 하지만 가만 앉혀놓고 뭐다 그 선수하고 운동하는 걸 상상시키거든요. 우리 뇌는 진짜하고 생각한 거하고 구분 못합니다. 생각으로도 남을 해코지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뇌는 그 사람한테 해코지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이 생각으로도 남의 물건 뭐 해치지 마라, 남의 여자 간음하지 마라는 게 뭐냐면 뇌는 진짜와 가짜로 구분 못해. 자기가 훔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면 몸이 경험한 거 똑같이 기억을 합니다. 똑같이. 심지어는 부모 자식 옆에 있는 사람끼리는 내가 안 하고 하는 걸 봤잖아요.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울 눈열이라고 그러는데 막 마누라 때리는 아빠를 둔 엄마 때리는 아빠를 둔 애들 절대 저렇게 안 해야 되게 하지만 해보면 거의 많이 때려요. 그 실은 뭐다 신경계가 학습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배우는 사람들도 못하고 맨날 실패하는 데 가서 배우지 말아 하거든요. 하면 잘 되고 하는 데 가서 보면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자기 뇌가 그걸 경험한 것처럼 느껴요. 근데 하고 실패하는 거 자꾸 보면 그거를 뭐다 교훈 삼아 잘한다 하지만 실은 뭐다 의학적으로는 실패한 거 많이 보면 자기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뭐다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자꾸 실패하는 곳에 가지 마라. 성공한 사람 만나라.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라. 좋은 친구 만나라. 어른들 말씀이 다 맞는다는 말이죠. 또 딴 이야기인데 요즘 그저께 기사에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있죠. AI 있는데 야는 좋은 정보만 사람이 사람한테 봉사하고 뭐 이런 것만
정보를 입력시켜준 애가 있고,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한 나쁜 거 있잖아요. 서로 뭐 괴롭히고. 근데 얘는 교육시키니까 보다 나중에 되면 인류는 파괴된다 이런 식으로 힘이 있으면 얘들 다 없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이 사람 머리 흉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은 애 때 자꾸 나쁜 거 보고 크나, 자꾸 집에 안 되는 거 보고 큰 거, TV도 나쁜 거 본 거 있잖아요. 그거 인생을 그렇게 냉정한 거리고 그 어릴 때부터 봐야 돼. 그건 좀 크고 나서 해야 됩니다. 형성될 때 나쁜 걸 보면 거기 맞춰가 따지게 되거든요. 요거 이야기 좀 딴 거 하나 좀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그 인디안 마법사의 과거 태우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디안들은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날을 정해서 딱 보름 묵을 것만 갖고 어디서 들이나 있는 데 가서 혼자 텐트 치고 있는다는데, 있으면서 뭐 하냐면 떠올린대요. 자기가 보낸 거 아닌 거 떠올려가지고 그 불 때잖아요. 모닥불이 아궁이 있으면 그거 다 떠오른 걸 사진처럼 생각하고 불태워. 또 떠올리고 불태우고, 또 한 일주일 지나서 또 생각나면 또 불태우고. 그렇다고 기억이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분하고 안 없어지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걸 떠올려도 처음처럼 분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 뇌과학 한 사람들이 뭐냐면 컴퓨터에 오래 쓰면 막 찌꺼기 파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싹 밀어보고 새로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거를 계속 하게 되면 뇌가 새로 부팅이 된다 그래요. 부팅이 된다 그래요. 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이거를 수련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제가 한번 거기가, 아니 우리 부원장이 와가지고 원장님 일주일만 휴가를 달라서 거기 어디를 갔다 오겠대요. 가라 그랬더니 전화 와서 원장님 제가 보름만 있다 가겠다. 그래 이따 온다 그랬는데 전화 와서 뭐다 보름만 있다가 한 달 있다 가겠다. 너무 이상해. 야, 니 무슨 사이비 좋은 게 빠진 것 같다. 빨리 내려온나. 꼬신 거 있죠. 니 왔다 또 가면 된다. 아이가 또 왔네. 이랬는데 왔어요. 그래 가가 보니까 뭐 벽에 점을 찍어 놓고 뭐 과거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들어보기 좀 이상해. 그럼 내가 갔다 올게. 있어 봐라. 이래서 제가 갔거든요. 그때는 어디 있었나? 저기 계룡산에 있었는데 갔는데 자기가 있었던 일을 떠올려 갖고 아까 사진처럼 불태워 자꾸 없애는 겁니다. 예. 근데 있으니까 진짜 마음도 편해지고 내가 좋았던 것들, 나쁜 것들도 자꾸 해서 제가 좋아지는데, 일주일 있다 부인한테 전화 그랬죠. 여보, 네 보름만 더 있다 갈게. 보름 내가 전화, 여보 내 한 달 있다 갈게. 니 이혼할 거 아니면 빨리 내려온다. 거기 있으면 자꾸 진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자꾸 없애 나가는 게 생각이고 마음이 좀 해보면 편안해지고 그 자유로운 걸 느끼니까 하게 되는 거죠. 우리만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참회법회 뭐 이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디안들도 그런 게 있는데, 어머니들도 분한이 있으면 떠올려 갖고 그냥 뭐다 아궁이에 불때서 없애는 것처럼. 예. 자, 그다음에 종이에 정리하기 문물증이 뭐냐면, 실은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적어 보래요. 적어 보고 적어 갖고 좋았던 일을 따로 보관하고 좀 속상한 일은 태워 없애라 그러네요. 그러면 없애면서 뭐다 그게 뭐다 1차적으로 많이 순화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적어 보면 그거 별로 크게 뭐 10 정도 화낼 일 아닌데 내가 2 정도 화낼 일인데 5쯤 났네. 그건 화를 아까 10쯤 내야 되는데 내가 그 순간에 당황해갖고 화도 못 내고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화를 내더라도 뭐다 합리적으로 그 화난 것만큼 내는 습관을 들인다는데, 이거 분노 클리닉 가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쨌든 뭐다 있던 일을 떠올려서 자꾸 뭐다 불을 태운다는 생각을 하건 어떻게 하건 없애 나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뚜껑 열린 뇌 열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뭘 기억하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어머니 편도체라는 화가 나는 거 있으면 여기 편도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뇌에서 납니다. 근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다 표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대뇌가 제어를 합니다. 제어. 네. 근데 뚜껑 열린 뇌 살인을 면하려면 어떻게? 18초의 법칙을 기억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잠깐만요. 플레이가 어떻게 되죠? 18조 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진짜 차버린자를 붓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18초가 지난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첫사랑 남자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대요. 네.
요까지 18초입니다. 왜냐면 이거 어떤 분이 배운 건데, 자, 스트레스 받으면 딱 고개 숙이고 이거 노래 부른대요. 엄마, 이거 딱 한 번 끝나면 18초거든요. 이야기 왜 하냐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뇌가 3층 구조인데, 밖에 거는 아까 화가 날 때 제어하는 어떤 그런 뇌가 있고, 안에는 감정하는 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 몸에서 확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감정을 느끼는 뇌가 흥분해갖고, 어떻게? 막 뚜껑이 열립니다. 근데 이게 피크로 가는 게 15초래요. 성질 팍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 팍 올라가는데 15초 피크 그때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 왜 하냐면, 문제는 뭐냐면 아까 감정이 생길 때 제어하는 게 뭐다 되는데 야들은 진정 호르몬을 내면서 하면 안정이 되는데 이게 18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15초까지 확 올라가는데 18초까지 견디면 진정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분 지나면 완전 소실된다 그러거든요. 그 실은 뭐다? 순간하면 뭐다? 막 어제 보면 막 벽돌로 진행하는 사람 때리고 막 이런 거 뉴스에 나왔다 아닙니까? 그 순간 분을 못 참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기는데 의학적으로 시간이 뭐다? 18초. 그래서 뭐 노래를 부르시든 뭐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든 하여튼 18초 이거 넘기면 큰 뭐다? 사건 사고는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버린자 세계면 죽음도 면한다는 말은 진짜 깊이 새겨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호흡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타임머신 명상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까 제가 안 좋은 일 생각하면 그때 기분 생각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 보면 자기 옛날에 손주 나왔을 때 좋은 거 옛날에 여행 갔을 때 앨범 보면 즐거운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죠? 실은 사람은 그때 영상이나 그때 사진, 그때 이야기를 하면 그때 기분하고 똑같아진대요. 옛날에 자기 당한 거, 보낸 거, 그 이야기하면 그 감정이 똑같은 것처럼 좋은 거.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 어디 여행 가서 좋은 거 찍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보는 거 있죠. 좋아요. 예. 제 아는 환자분은 옛날에 자기 손자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인데 얘 많이 먹이거든요. 그래도 좀 뭐다, 아이고, 막 이때 이랬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실은. 실은 요새 핸드폰도 그렇고 좋은 거 많으니까 번거로워도 많이 찍어 놓이서 보면 되게 좋습니다.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찍어갖고 계속 보는 긴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한다? 뭐 병원 가야죠. 그러니까 실은 왜냐면 이야기 꼭 듣고 싶은 게 어머님들이 신경과약을 너무 두려워하세요. 수면제도 그렇고 견디다 병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나 소화기 약한데 소화제 먹는다고 뭐 이상한 거 먹는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과 약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조금 수면이 불편하다, 두근두근하다 할 때 양방에서도 한방에서도 이런 스트레스 받은 게 처음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 연구해서 약물들이 있습니다. 조금 두려워 마시고 간단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화병 전문 병원에 가서 받으셔야죠. 네. 저희 한의원 주로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가슴에 썰린 열부터 제거를 하고 호르몬 정상화시키는데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오늘 시간. 저희 한의원은 혀 밑에 사혈을 합니다.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원래 궁중에서 왕들이 우리 지금 비슷하거든요. 잘 먹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왕이 막 압이 올라가서 중풍 걸릴 것 같으면 뭐다 혀 밑에 사혈하는 기법이 있는데 원래 밖에 공개를 안 했는데 요새는 뭐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요 혀 밑에 혈관을 하면 피가 아까 혀 밑에 보니까 진한 혈관도 있죠. 많은 분들은 4컵, 5컵 많이 나와요. 하거나 뭐라 하시냐면 뭐다 원장님 불을 더 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넣어준 게 아니고 찌꺼기가 빠지면 기능이 좋아지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파이프에 오래된 파이프에 공기방울 많으면 어찌 됩니까? 이 방이 안 따시잖아요. 근데 공기방울만 제거해줘도 방도 따셔지고 방울도 올라가는 것처럼 찌꺼기를 없애주는 것만 해도 효율이 있더라는 거죠. 그 제가 이 치료법은 동의보감에 기록된 치료법으로 후비, 즉 기도 폐색 질환을 치료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금진혈과 오객혈은 혈을 들어 올렸을 때 근육량 옆에 있는 혈로서 심장의 기운이 통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어혈을 제거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요 혈을 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데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고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예. 저희 한의원을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그런 시술 받는 사람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요 두 군데를 특수한 치료로 딱 하면 그 버리터블이 찌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빨간 피가 나오는 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깨끗한 피. 근데 뭐다? 이상한 실 같은 거 나오는 사람들 그걸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잘 하는 곳을 치료하면 이거 옅어집니다. 이분은 눈이 실명, 아토피가 엄청 심해서 스테로이드 많이 발랐어요. 그래서 눈이 가버렸어요. 젊은 사람이 눈이 가니까 얼마나 화병이 있겠어요. 치료하고 피부도 좋아졌죠. 아토피도 많이 좋아졌지만 혀 밑에 찌꺼기가 많이 없어져요. 오늘은 넘어갈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가 만병의 고널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강의 비결은 뭐다? 지혜로운 화병 다스리기.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실은 뻔한 이야기 같지만 아까 뭐다? 손등 두드리기, 18초 참기, 또 뭐다? 실은 운동해라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도움되는 그런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듣는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비가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